방법을 찾아봅시다. 인생 대처 산전수전 공중전. 와, 이 4주 만에 제대로 맞은 처음으로 타이밍입니다. 자,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맞았어. 오늘도 함께하실 인생 대첩의 김경진 씨, 백찬희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두 분 다 진짜 역시 방송 프로 부부단인 게 맞는 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두 분 다 뭔가 부종이 있다, 피곤하다, 몸이 피곤해. 애랑 같이 주말에 힘들었다 하셨는데 이제 딱 마이크 올라가자마자 이 모든 에너지를 짜내시는 아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예. 각자의 직업이거든요. 네. 각자의 직업 지난 주말에 아무리 피곤해도 네. 회사 가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소중한 방송이에요. 두 분 그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뭐 실컷 얘기해놓고 또 물어봐. 이거 방송에서 얘기 아, 안 방송에 했잖아요. 얘기 안 했구나. 네네네네. 자꾸 방송이랑 사담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유튜브에서만 했고요. 네. 그렇군요. 남편은 집에서 쉬셨고요. 네. 변함없죠. 네. 네. 집에서 푹 쉬시고 저는 아이들 고 함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체험형. 직업 체험하는 거기를 좀 다녀왔어요. 희한이야 갔다 왔군요. 그거 학부모님 다 아시는 그거잖아요. 거기 정말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갈까 말까 망설여졌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초대권이 기한이 아이고. 딱 내일까지. 아유, 가야죠. 그래가지고 에이, 주말밖에 없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네.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피곤해하신다고.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네. 막 에너지가 생길 텐데 하는 걸 마냥 지켜보면서 네. 한 5시간 정도를 그 안에 있으려니까 뇌가 나가고 아무리 아이스 커피를 뭐 2잔씩. 2잔씩. 네, 비싸게 그렇게 사 먹는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 남편께서 네. 2잔이나 사 먹었어요. 바깥 커피를. 집 커피 아니고.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노는 데는요 애들끼리 몰려갈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네. 어디 놀러 가는 거는 애들끼리 갔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동반을 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키즈 카페니 뭐니 네. 뭐 그렇죠. 왜 자꾸 동반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친구들끼리 가는데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 되죠. 다음에 한번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는 거 언제부터 혼자 풀어놓냐. 언제부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나 어리거든요. 네. 아무리 커도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리다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 크다라고 생각하면 뭐 7, 8세 돼도 그냥 혼자. 자, 시작부터 이제 약간 고민에 대한 어떤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저렇게 하고요. 네. 애가 소방차 한번 타잖아요. 네. 사진기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아유, 말은 저렇게 해놓고 그럼요. 예뻐가지고. 아유, 그냥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 심심하니까. 아무튼 우리 다른 분들의 고민도 좀 그래, 알아봐야죠. 좋습니다. 네. 자, 인생대첩 산전수전 공중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경청해 드리고요. 우리가 정답은 아니고 하지만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이 3인이 모여서 나름의 어떤 얘기를 좀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나 유튜브 채팅으로 고민을 좀 보내주세요. 아니, 네. 와 있네 벌써. 벌써 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 근데 이 고민은 네. 저도 지금 하는 고민이랑 똑같아요. 육아하면서 겪는 고민인데 저희 집 큰애가 밤마다 한두 번은 꼭 깨서 화장실 다녀온 후 안방에 와서 와서 저를 찾아요. 엄마 하는 거죠. 혼자 잠드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는 8살짜리 딸아이. 저희 부부는 잠자리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억지로 시키지 못하고 매일 밤 자다 깨다 해서 달방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못 읽어요.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옵니다. 너무 길어. 자녀의 수면 독립 괜히 읽는다고 아직 했어. 때가 아닌 걸까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우리 읽어주세요. 아버님이 눈이 네. 조금 침침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지금 딸이 8세인데 이제 혼자 잠자는 걸 좀 무서워하고 있고. 근데 또 우리 두 분의 또 따님과도 좀 비슷한 연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7, 8세. 똑같죠? 8세 딸아이가. 저희는 9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랑 같이 자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네. 혼자 자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애가 자다가
새벽에 제 앞에 서 있어요. 한숨 자고 와요. 한숨 그냥. 자고 제 앞에 서서 한마디 해요. 같이 자자 엄마. 그 그림자가 그림자 갑자기 서서 머리 긴 머리 해가지고 저벅 걸어와가지고 딱 서서 무슨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눈을 딱 뜨면 같이 자자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솔루션,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 억지로 뭘 그 어떤 그 이론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몇 살 때 독립하고 몇 살 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굳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만약에 그 노력은 하는 거죠. 먼저 잠들고 혼자 잠들게 하고 오면 그냥 또 같이 잠들고. 그 아이가 하는 대로만 그냥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혼자 잠들 수 있는 시간이 올거든. 서서히 알아서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게 것 보면 같아요. 대부분 엄마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8세쯤 되면 혼자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책에 나오거든요. 몇 개월쯤에 뭐 해라 이런 그러니까 거. 난 그게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아이랑 생각이. 자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자지. 아이 가끔이시잖아요. 근데 아이랑 제가 같이 자고 남편이 따로 자는데 아이랑 자다 보면 깊은 숙면이란 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수시로 발로 차고 그리고 막 잠꼬대 하고 갑자기 맞아.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혼자 말을 하고 잠들고 막 엄마 이러면 얼굴에 막 발 갖다 대고 발 갖다 대고 이러면 숙면이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아이도 나도 남편도 이제 각자 자는 거 우리 각방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각자 자긴 자야 돼요. 약간 노력은 필요하다. 노력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네. 이제 아이가 불안해하다면 김경진 옹의 이야기는 전 존중합니다. 빈도를 조금씩 이렇게. 그렇지. 빈도를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서 서서히 하면 되지. 다른 집은 뭐 7살 때부터 혼자 자더라.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이게 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왠지 애들끼리도 이런 고민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야, 너 언제까지 엄마랑 잘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자꾸 나 진짜 신경 쓰이는데 혼자 자라 그래. 엄마가 걱정되는데. 그렇지. 너무 긴장돼. 이게 그럴 수도 조명도 있어요. 바꿔봐주고 인형도 사줘보고 이제 혼자 잘 수 있게 침대도 놔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좀 넓게 생각해서 너가 원하면 그렇지만 10살 정도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혼자 자고 싶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비슷한 분들 좀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양한 고민들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고민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서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고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했다고 정말 주변에서 욕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민 있죠? 그런 고민도 올려주세요. 좋아요. 오늘 뭐 점심 메뉴라든지 그렇죠. 뭐 간단한 뭐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희가 네. 좀 신경 써드려야 될 고민들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얼른 음악 듣고 오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영의 대단한 너 듣고 돌아올게요. 자, 이재영의 대단한 너 함께 들으셨고요. 자, 근데 음악 듣는데 경진홍이 자꾸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셔가지고 저 신조어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제가 다 통역해 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앞서가지 마시고. 네. 좀 평이한 단어, 평이한 문장 맞아요, 여러분. 띄어쓰기 좀 하시고요.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안 하면 못 읽어요. 경진 씨에게 보낼 땐 특히나 여러분 띄어쓰기랑 이제 신조어는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저분. 정신없어. 자, 일단 7648님 고민 좀 볼게요. 네. 7648님이 6월에 있을 아기 돌잔치가 있는데요. 이 직계 가족끼리 한식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음식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직계 가족만 모여도 인원이 꽤 돼요. 그럼요. 10명은 넘지 않아요? 그렇죠. 훌쩍 넘죠. 네. 음식 뭐 그냥 우리 흔히 하잖아요. 뭐 잡채하고 갈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밑반찬 몇 개 하고 그거를 저기 반찬 가게 맡기세요. 맞추면 돼. 맞춤으로 내가 딱 그만하려고 하고. 그랬어. 맞아. 아유, 애기 아침에 돌잔치면은 애기가 컨디션도 챙겨줘야 되고 맞아. 떡 오지. 그러면 뭐 과일 같은 것도 아유, 사야 되지. 그것만 해도 한 상이에요. 그래서 차리는 게 이미 일인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돌상 대여하고 떡 맞추고 과일 같은 거 해가지고 상 딱 차리잖아요. 그거 이제 후식으로 먹고 네. 메인상은 이제 맞춘다. 한식으로 맞춘다. 네. 근데 이미 그 반찬 가게에서도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 잘 돼 있잖아요. 네. 밀키트로
양쪽으로다가 해가지고 밀푀유나베 한 상 네. 차려도 굉장히 밀푀유나베 맞아. 밀푀유나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다가 2개 놓고 예쁘죠. 네, 그렇죠. 반찬 가게에서 이제 잡채 2개 이렇게 네. 놓고 거기다가 나물 3개 정도 네. 나물 반찬하고 이제 좀 밥이랑 국만 밥이랑 미역국만 네. 이제 끓인다. 다 이런 정해졌네요. 생각으로. 에이, 다 됐네. 예. 예. 이렇게 좀 보기에 예쁘고 좀 푸짐한 친구들로 보기에 예. 보기에 좀 신경 좀 썼네 라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머니들이 보니까 양가 어머니께서 좀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또. 네, 요즘에 집에서 하는 돌상 맞네요. 사진들을 좀 보니까요. 나물 같은 거 조금 어려운 것들을 네. 해가지고 좀 오시고 그래서 이제 메인은 네. 좀 큰 것들은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키고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할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예. 설거지가 얼만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 관련된 사연이 지금 2통이 왔어요. 네. 일단은 3232님께서 사촌 조카의 결혼식을 가셨는데 조카가 26살. 26살. 일찍 근데 하네. 그 조카랑 결혼한 조카 사위가 44살. 우리보다 더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볼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보면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호칭 안 해도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잘 지내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처가지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래요? 오빠들보다도 네. 나이가 많고. 경진 씨가 그 집에 가면 이제 장모님 밑에 바로 나니까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말 해결되는 게 애가 네. 생기면 해결돼요. 누구 누구 아빠 맞네. 하경이 아빠, 뭐 재규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데 애 생기 전까지는 그냥 반가워요 하고 호칭을 거의 안 하면 거의 못 들었겠네요. 호칭 안 하는 대화. 우리 오빠들이 네. 거의 이렇게 부를 때 저 신혼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아이가 없는 기간에 네. 그냥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되게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인데 처남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빠들이 더 윈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호칭을 다 생략하더라고요. 식사하세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조카 연배로 얘기를 하면 또 안 돼요. 네. 동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금 서로 예의는 갖추는데 네. 제가 보기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게 되지 않죠. 앞으로 사실 몇 번은 안 보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자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조카 잘 부탁해요. 그냥 이 정도 호칭 없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다가 한 번 더 만나요. 결혼식 때 만나고 한 번 더 만나면 그다음 만날 때 누구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돌잔치나 뭐 이럴 때니까. 그렇지. 오케이. 충분합니다. 아이를 기다려라. 근데 정말 그 44살에 26살 아내를 얻으신 분은 진짜 능력자네요. 아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10년 뒤부터 구박받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당한 거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거죠. 늙었다고 구박을 엄청 하거든요. 줄은 제가. 많다고 놀리고. 그럼요. 자,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4827님께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내분 얘기 주신 것 같은데 같이 자는 거는 꿈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어디서 4827님이 같이 자는 것은 꿈도 없고 같이 자는 거는 제자리에 꿈도 못 꾸고 꿈도 못 꾸고 소파도 항상 앉는 자리 제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내분께서 조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예. 자유롭게 사는 방법 없을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이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이거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법으로 제시를 해요? 맞아. 말도 안 되지. 아니야, 저기 아내분에게 자기의 그 힘듦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내가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되고 같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리고 소외되는 것 같다. 내가 집에서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방을 만들어 달라 하세요. 엄청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경진우. 맞아요. 경진 씨가 진짜 방에서 안 나오시잖아요. 엄청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근데 이거는 소파 조금 더. 자리도 제 자리에 앉아야 되고. 소파는 제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파는 찬이실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본인도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 제 난 너무 옆자리는 아니, 하경이 자리고요. 이분 아니세요 지금 문자 아니, 쓰신 거 아니에요? 거실에 주방에 식탁에 네. 본인 자리 하나밖에 너무 없는데. 너무 훈련돼서 그런가? 아 훈련돼서 불편함을 몰랐구나. 약간 강아지처럼 훈련돼 있었어. 그러게. 아니 근데 하나 만들어 주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청소할 때도 자꾸 걸리적거리거든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나 네. 걸리적거리는데 딱 본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나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공부도 네. 하고 뭐 야구도 보고 할 걸 음. 다 자기가 그 안에서 하니까 훨씬 네. 낫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방 하나만 주면은 내가 그럼요. 이제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게. 이렇게. 아내랑 좀 이거는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 들어온 고민이 있는데 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냥 그 친구가 동생 그 이상 감정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뻐요. 경진 형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차이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요. 11살. 뭘 차이도 얼마 안 나구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은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렇게 나이 차이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 의사에 끌려가면 돼요. 그냥 슬 끌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게 완전히 친구 이상 그 동생 이상의 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아. 이뻐요라는 이 단어 속에는 관심이 있다는 이뻐요는 뭐지? 관심 있다는 성격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얼굴은 예뻐. 근데 난 좀 부담스러워 네가 그러니까- 어려서. 맞아. 그런데 네가 더 다가오면 어. 에이 모른 척 해줄게. 그렇지. 이거다. 그러니까 에이, 이거야. 가만히 놔둬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돼. 그 이거야, 여자 이거야, 쪽으로 이거야. 어떤 그 여자가 리드하게 그냥 놔둬요. 네. 근데 저도 그 김경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거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만들려고 더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나이라는 그 제약으로다가 네. 선을 긋더라고요. 옳다구나. 넘어보자 요새. 오히려 넘고 싶어 넘고 만드는. 싶은.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되게 너무 좋은 팁이다. 알아서 옳다구나. 넘어올 실제로 것 같아요. 성공하신 전략이잖아요. 뭐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요. 11살 그냥 살면요. 똑같아요. 누나 같아요, 누나. 괜찮아요. 엄마 같아요. 요즘엔 제가. 근데 굉장히 이거 자랑 같지 않나요? 문자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래. 약간 자랑인 저렇게 것 같아. 이쁘고 젊은 애가 날 좋아해? 그니까. 아침부터 또 피곤해지네. 그니까. 다음 주에 그 약간 전개된 상황을 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어떻게 그러게요. 진행됐는지. 야 이게 지금 고민이 자꾸 들어오네.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맞아. 어떡하지? 하나 더 갈까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갈까요? 네. 지금 5491님께서는 우리 신랑이 자꾸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약간 뭐 최다희 야 이렇게 해찬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일침을 놓을까요? 똑같이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돌려줘요. 김경진, 야, 김경진 밥 먹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보통 성이 들어가는 거는 네. 감정이 격했거나 맞아. 아니면 뭔가 좀 나쁜 기분이 있을 때 싼을- 성을 붙이거든요. 맞아. 잘 봐요. 하경아 할 때 하경아 딸을 부를 때 하경아 네. 이러는데 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부르거든. 김백 김백하경 이렇게. 데시벨이 달라져. 그럼 성을 자꾸 붙여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서로 좀 갈등이 있다. 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만 부르면 이상하지. 그러게. 화난다고 꼭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은 전화 연결 한번 해. 좋아요. 홍군형을 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1시에 돌아올게요. 프로 부부 방송단과 함께하는 인생 대첩 산전, 수전, 공중전! 두 분 연습하셨어요 혹시? 지난주에 너무 틀려서 제가 혼냈어요. 들어오기 전에. 진짜? 정신 아니, 똑바로 차리라고. 난 저런 거 원래 좀 이렇게 네. 같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 괜히 손이 오글거려가지고 니네 둘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둘이 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마이크를 안 올린 거였는데 괜히 경진 씨가 혼났네요. 아니 같이 하는 프로잖아요, 셋이. 이럴 때라도 합을 맞춰야죠. 너무 잘 맞았어요. 약간. 딱 좋습니다. 좋아. 참 쟤를 방송을 내가 가르쳤는데 와, 진짜 이제 뭐 청출 어람이. 그렇죠. 예.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자, 7574님이 이게 짧게 주셔가지고 요거만 짧게 다루고 네. 넘어갈 텐데요. 대충 요약하면은 친구가 한 달 전에 약속한 건데 전날에 이제 아프다고 취소를 했대요. 근데 봤더니까 약속한 그 주에
다른 친구도 만났고 남자친구도 다 만났는데 하필 내 약속 전날에만 이제 아프다고 취소를 하냐. 아, 조금 짜증이 납니다. 괜히 핑계 갖고 제가 속 좁은 사람 같은데 고민돼요라고 하셨거든요. 야, 요거는요, 친구를 본인도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친구도 내가 그러니까 상급 친구냐, 상종하러 가려고 상급 친구냐 이러면 바로 대놓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관계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 밑으로 급의 친구 같으면은 그냥 냅두세요. 본인도 역시 똑같이 약속 잡아놓고 그냥 그냥 뭐 자기 약속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끌고 갈 친구냐 아니냐 그것만 가려놓으면 충분합니다. 관계 거리에 따라서 예. 전 안 만나요, 이 친구. 뭐하러? 이럴 거면 만나지 않는다. SNS가 얼마나 활발한데요. 자기가 뭘 하는지 올렸다라는 건 이 친구가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약속 시간에는 무조건 뭐 아프다 아니면 뭐 약속이 생겼다 이렇게 피한다는 거는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깊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 누구 만나러 갈 때 귀찮아서 약속을 취소한 경우는 대다수가 덜 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한 5년 10년 주기로다가 친구는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구는 그때도 남아요. 약간 속가내지는 이렇게 속아져요. 이렇게 속아지는데 그때 한번 속는다 생각하고 이 친구를 한번 또 경진홍 말씀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대상인지 아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은 관계면은 오해를 한번 풀어보고 그렇지. 아니면은 그런 관계 그냥, 아니면 그냥 보내는 쿨하게? 거예요. 예. 쿨하게. 내가 연락 안 하면 안 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 자, 그리고 어떤 다른 청취자분께서는 너무 좋은 명언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5774님께서 우리 경진 씨 팬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방금 우리 찬희 씨가 경진 씨한테 경진옹이라고 했나요? 아니 얼마나 그 젊으면 활기찬 분인데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얼마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진 분이래요. 씨 저녁 방송을 이렇게 네. 팬이신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예, 뭐 근데 여기 옹이라는 건요 존경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뜻이 담은 게 아니라 존경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아니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행복하다면 맞아요. 본인이. 경진홍. 그럴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아이를 가진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잠을 따로 재우는 일로 고민하셨는데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꽃들 보세요. 어머. 피었다가 지고 때가 알아서 떨어지고 되면. 때가 되면 저절로다가 그 부모랑 시기가 분리가 되면 되죠. 시기가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고민하지 마세요. 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저는 안고 있을 때 충분히 하세요. 항상 얘기하는 게 육아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론 너무 많이 머릿속에 충만하시면 키울 때 힘들어요. 하경이에게는 하경이만의 방식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많은 분들도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한 가지 고민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인데 아까 유튜브에서는 잠깐 찬희 씨가 특히 여성분들의 좀 힘이 모여져야 된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꽁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봐야지. 알았다. 이번 주 토요일. 그래. 들어가라. 아침부터 누구야? 은숙이. 또 왜? 얼마 전에 그 부장이 바뀌었는데 간섭도 심하지. 뭐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뭐 이번에 토요일에 만나가 얘기나 좀 뭐 들어주려고. 어머나 별일이다 진짜. 은숙 씨는 그런 얘기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 그런 얘기는 자기 직장 동료들이랑 하면 되지. 왜 자꾸 자기한테 연락을 한대? 그것도 가정 있는 남자를 주말에 불러내서.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는 또 친구가 낫지. 친구가. 그놈의 친구. 아니 친구 노릇이 그렇게 좋으면 친구 노릇만 하면 되지. 결혼은 왜 하셨어요? 남편 노릇은 하지도 못하시면서. 이 사람이 또 이야기가 와 그리 튀노. 아니 그렇게 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지난번에 은숙 씨 어머니 팔순에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데 당신은 왜 불러? 당신이 은숙 씨 가족이야? 당신이 뻑하면 은숙 씨 전화 다 들어주고 집 형광등 갈아달라면 가가지고 갈아주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둘이 왜 그러는 건데? 이 사람 진짜 친구니까 그렇지. 그게 뭐 어디 한두 번이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러지. 아무리 허물없이 40년 지기 친구였어도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거리를 두는 게 맞지요. 왜 자꾸 옆에서 알짱대냐고. 이거 뭐 은숙 씨가 당신 좋아한 거 아니야? 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있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건 둘이 하고 있거든요. 나 이제 두 사람 못 봐주겠으니까 친구 노릇을 그만하고 이제는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이나 충실하세요. 알았어요? 야, 참. 와, 근데 오늘 상황극 대사가 되게 실감나면서 와, 최 PD님이 힘 좀 주셨어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보니까 이게 조금 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점이요? 마지막 대사에 예, 예. 여자가 말을 하고 남편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여자가 이기는 걸 바라는 겁니다. 약간 편향돼 있다. 굉장히 편향돼 있습니다. 대본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최 PD님은 중립이라고 아니라고 아니,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기계적 중립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성 동지들의 어떤 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오늘의 주제는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 아내의 남자 사람 친구를 인정한다 못한다, 요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진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뭐 동네 친구나 가족 같은 그런 친구들을 용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 일단 두 분께 좀 간단히 이런 친구가 실제로 있으신가요, 두 분? 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하경이 낳고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많았어요? 지금 1년 좀 길면 코로나 때문에 2년에 한 번 얼마 전에 받고 그런 친구들은 있어요. 저 경진홍도 여자친구가 많은 성향의 남자였고 예. 저도 남자친구가 많은 성향의 여자였어요. 네. 그러나 이제 재밌다 이것도. 네. 저는 정말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훨씬 많았고 좀 편안하고. 술을 먹어도 함께 예, 그냥 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이 제도에 제가 이제 들어간 이상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육아를 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리 못하고 질질 끌거나 아니면 선긋기를 잘 못하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잘 듣지 않은 못하시더라고요. 것이다. 이런 건 좀 문제가 근데 있죠. 이게 뭐냐면 선긋기를 못한다라는 기준은 역시 여자 입장이죠. 남자는 선을 잘 긋고 있는데 여자가 봤을 때 그 선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성에 안 차는 거다. 그렇지. 나름 하는데. 예, 완전히 끊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선이. 그러면 경진홍은 여자친구라는 게 여자 사람 친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안 한 뭐 비혼인지 아니면은 기혼인지 아니면은 뭐 돌싱인지 이런 것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좀 세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그 상황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돌싱도 있고요. 비혼도 결혼 안 있고요. 하는 비혼주의자도 있고요. 기혼도 있고요. 기혼하신 분들. 네, 그래서 요 셋이 함께 만나서 경진홍이랑 넷이 만나거든요. 넷이. 네. 상황별로 다 됩니다.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너무 사시는지. 너무 다양하다 근데 진짜. 그럼 당연하지. 너무 궁금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남겨놓겠습니다. 유승범의 질투 준비했고요. 자, 5491님이 이게 좀 쌓인 게 좀 많으셨네. 집에 와서는 소파에 엉덩이 붙여놓고 살면서 밖에서는 꼭 잘하는 척하는 이런 남자들 꼭 있죠.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 앙칼지게 연기했나요? 0110님께서 네. 명송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고. 저 그렇게 강한 여자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이게 원고가 그래요. 원고가 그런 거지. 굉장히 편향된 원고. 저 굉장히 부러운 여자예요. 그래요. 정말요. 예. 자,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자, 배우자의 이성 친구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문자 보내주세요. 자, 오늘 아마 좀 뜨거운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이성 친구, 그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 아내의 남자 사람 친구 인정한다 못한다. 여러분 yes or no 비롯해서 이야기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주시고요. 오늘 다들 길게 해주실 건가 봐요. 그죠?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소보다 지금 좀 천천히 오죠.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세 줄 넘어가는 건 다희 씨한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원 드는 거니까 아예 길게를 보내. 그래요. 그러면 뭐 아니 그만큼 할 얘기가 있으신 거지. 맞아요. 예. 자, 한번 문자 좀 보면요. 와 진짜 길다. 우리 7648님께서는 자 가끔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뭐 꽁트처럼 뭐 자주 만나고 막 주말에 만나고 형광등 갈아주고 이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이거 단둘이 술 마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남사친 여사친이 술, 밤 이건 절대 피해야 단둘이. 됩니다. 이건 단둘이 피해야. 술과 밤에 이거 피해야 돼요. 이 단어 다 피해야 돼요. 절대 안 돼. 경진 씨는 웃으시네요. 왜냐하면 나는 술을 그렇게 취하도록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둘이 있건 술을 먹건 밤이 네. 되건 난 잠이 오면 자야 되거든요. 저분은 10시 못 경진 넘기는 씨는 분이니까 또 간이 괜찮지만. 또 연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못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 12시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건 본인 얘기가 아니고 음. 이렇게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하는 남편의 얘기니까 아. 그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여자분 집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형광등을 잘 못 갑니다. 형광등 제가 갈거든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잘 못 가는 우리 거예요.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문제는 맞아. 제가 문제죠. 제가 나가서 술을 먹거나 밤에 그러고서 남자친구를 만난다 이런 문제가 되긴 하죠. 가능한 건 찬이시긴 하네요. 제가 가능한 어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내려오다 보니 그러니까요. 남자친구가 여기 사람 친구가 없어요. 어. 야, 이분은 강영훈밖에 없어요. 영훈 선배, 강디가 유일한. 네. 이 사람 좀 심한데. 왜요? 저는 이성 친구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도 톡으로 합니다. 왜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웃기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 결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못 하겠네. 그러니까 5774님은요. 남녀가 결혼 후에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성 친구에게 과잉된 관심은 이제 불륜에 싹이 움트고 가정 그렇지. 불화에 불씨를 났습니다. 9669님께서 길게 주셔서 지금 다들 안 읽고 있지만 이거 자, 못 읽겠어요. 아니, 너무 길어. 친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 정서상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절대 혼자 있는 그녀 집에 가서 전구를 갈아준다거나 못을 박아준다 이런 거 안 되고요.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마련이죠. 와. 적어도 상식이 있는 진정한 사람 친구라면 친구의 배우자가 싫어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하. 그런데 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건 알아요. 내가 내 남편을 믿긴 믿어요. 네. 하지만 상황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아.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 감정이 동화되는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가지가 막 흔들리는. 그렇지. 응. 가지가 싹 흔들리면서 이제 뿌리까지. 태풍이 불면은 응. 토네이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친구는 경조사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경조사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누구 결혼식, 그렇지. 뭐 애 돌잔치, 애기 돌잔치. 아버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서로 위로하고 가끔씩 너무 힘들 때 전화로 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 자주 불필요하게 사소한 것까지 이게 주고받으면서 연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아니, 뭐, 부부가 아니, 같이 만나면 돼요. 차라리 내 남편과 친구가 같이 만나는 건 되지만 아니 친구 둘이 만나는 건 싫다 이거죠. 형진 씨 이제 좀 반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역시 편향적이네요. 여기 어디가요? 저쪽 시간 너무 많이 줘요. 제가 진행을 잘 못했네. 내가 죄송합니다. 계속 숨을 쉬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마이크로 얘기할까요? 계속 숨을 쉬어도 얘기를 안 줘.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자꾸 인간관계를 하나씩 끊다 보면은 나중에 우울증이 옵니다. 좀 나이 들었을 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생각한 어떤 그런 열정들이 늘 나이가 들어서도 있는 건 아닙니다. 열정. 상황이 생겨도 아예 그런 상황조차도 나한테 열정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남일일 때가 생긴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그 폭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좁아져요. 왜냐하면 선을 자꾸 쳐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이게 자꾸 우울증이 시달리는 그 부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결국 밖에 사회 친구, 다른 학교 친구들 다 끊잖아요. 직장 내의 친구들만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년퇴직을 해봐요. 네. 아무도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들을 폭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때문에 예의상 선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해서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감밖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인간관계 폭이 너무 좁아지고 그럼요. 이제 결국 필요한 순간이 되면은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그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7574번님께서는 저도 남자친구가 많은데요. 신랑이 못 만나게 해서 연락만 하고 지냅니다. 결혼했으니 신랑에게 맞춰야죠. 근데 만날 상황이 되면은 뭐 가끔 그렇게 뭐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연락하고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다. 의지를 한다. 네. 감정적인 게 남편보다도 그 친구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형광등까지는 좀 그렇네. 나도 형광등은 그런 거는 잘 스스로 해야죠. 아니 뭐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제가 왜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이 정말 많았던 사람으로서 네. 결혼한 이후에 이건 진짜 안 된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이게 다 설문에도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자료 제가 들고 오. 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땡 있죠. 듀땡. 듀땡에서 미혼 남녀 425명을 대상으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중에 미혼 남녀 10명 중 9명은 있을 수 있다. 인정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남사친,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진 적이 있다에 71.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이성이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고 결혼 후에는. 아까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내가 경조사에서만 만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사친,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3위 뭔지 아세요? 뭐요? 트름하지 마세요. 방송하다 트름을 해서. 나 멀리 했는데 들렸어? 다 들렸어. 진짜 중요한 건데. 아니야, 자. 이거 우리 헤드폰으로만 들리는 거라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그래요? 깨졌어요. 깨졌어. 자, 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 잘 들어보세요. 남사친, 여사친이 이성으로 느껴지는 순간 3위가요.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형광등 갈아줄 때 갈아주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렇지. 다리 흔들릴 때 딱 잡고 허리 네네네. 잡고 그러면 안 되죠. 자, 2위는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꾸몄을 때. 1위가 중요합니다. 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빠밤. 거예요. 48.2%가 이거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다정하게 챙겨줄 때. 이게 사실 그 다정에 안 넘어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 다정하게 챙겨준다는 친구니까 힘들다 그럴 때 나가서 그러니까. 만나주고 전화해서 들어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정한 모습이 자꾸 자기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약간 조금 감정이 조금 다르게 바뀔 수 있다. 그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정확하게 가지고 어떤 그 신념이 있으면은 흔들릴 일은 별로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 다정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저쪽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내가 행동이 초지일관되어 있으면 그쪽에서는 빈틈을 잘 못 느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이런 관계를 충분히 용인하고 계속해서 할 그게 충분히 내 영향으로 가능하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사실 흔들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마음 깊은 데서 흔들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이제 딱 잘 박혀 있으면은 뭐 그런 이제 태풍이 와도 토네이도가 와도 뿌리를 지킬 수 있다. 근데 저는 여성분들 이 말을 제가 이게 오늘 자료를 찾다가 이게 있었는데 이걸 딱 들으면서 남자분들이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자는 우정이란 말로 사랑을 시작하고 여자는 우정이란 말로 사랑을 끝낸다. 그 여자분은 진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남자분은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이게 다른 여자한테도 좀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런 남자야. 나도 인정받. 우리 와이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친구라는 그 막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네. 어장관리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건 뭐 남자와 여자 사이 시각 차일 수도 있겠는데 뭐 저는 뭐 저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이제 열정이 가능한 나이가 있고 나이가 더 지나면 열정이 화학적인 약간 상태가 좀 잘 안 되는 그 나이대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뭐 성별을 넘어선 진짜 그냥 막역한 친구가 될 수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훈련도 해야 되고 사실 이성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런 친구가 구분이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남녀 칠세 부동산이라 가지고 이성이 서로 멀리 있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나타나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나와요. 괜히 더 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성 친구가 가능하게끔 하는 요즘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 남녀공학도 많고 하니까. 지금 유튜브 창에서는요. 그 부부 동반으로 만나라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맞아요. 만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결혼 전에 이성 친구의 여자친구를 항상 제가 더 친했어요. 그러면 셋이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제 친구에 대한 험담도 막 저한테 해요. 그럼 그것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문제가 없죠. 괜히 뭔가 사람 불안하게 할 만한 여지를 안 주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만나면은 그게 없긴 없네요. 그리고 3232님은 저도 그런 친한 여자 사람 친구 2명이 있는데 다 결혼했고 이게 본인은 안 하신 상태예요. 근데 통화도 자주 하고 만남도 가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친구 신랑과도 다 같이 밥 먹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죠. 저도 남자이니까 신랑 마음 헤아려 줘야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 정도가 어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데, 근데 아예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그 해결보다는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는 그 이상 넘어가지 마. 이거거든요. 요 답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참 간단하게 잘 보내주셨네요. 누구요? 1144번. 네.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니는 안 됩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나는 나를 믿어. 그 사람 괜찮지만 니는 우리 안 남편은 됩니다. 안 돼. 왜냐면 저 사람이 뭐 엄청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잘 매력적이- 들어주는 남자 위험하거든. 아, 잘 들어주는 남자 위험해요. 약간 기대게 해주고. 기대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체력도 안 되셔서 늦게까지 누굴 못 그렇지. 만나지만 웬만하면 만들 일을 난 안 만난다는 거지. 갑자기 아. 위험한 남자 되셨네요. 잘 들어주는 남자가 나이 들수록 제일 위험한 거예요. 들어주는 거 외에는 그 어떤 상황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주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체력적으로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경진 씨가 그 친한 이제 여자친구분들과의 무리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냥 수다 떨고 막 그런 거 사는 얘기하고. 심하게 수다 떨고 오죠. 이 얘기 해드려도 돼요? 저 네 분이 모이잖아요. 네. 갔다 온 친구, 네. 비온 친구, 어. 결혼한 친구 어우, 이렇게 되게 네 명이 모이면 다양하게 계시네요. 다양하게 계시는데 그 여자친구들 세 분과 우리 어. 경진홍이 이제 딱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차를 먹고 헤어져요. 알코올은 술 한 뭐- 모금도 안 하고 저랑은 무려 한 너무 달라요. 6-7시간 정도를. 와, 저는 친구 만나면 낮술 먹고 밥 먹고 저녁에 술 예. 먹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차를 마시고 밥 먹고 차를 찻집을 2번 간다고요? 네, 찻집을 2차지. 2차. 두 번째 차. 와, 네, 그러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선을 긋기보다는 네. 서로도 소통이 또 필요하겠네요. 뭐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그리고 그럼요. 3273님은 동창회 정도. 그러니까 아유. 우러러 만나는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동창이가 더 위험해. 동창회 위험해. 그니까. 오랜만에 만났더니 달라져 있는 거지. 아. 오랜만에 만났다가 술을 한 잔씩 먹다 보니까 그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옛날 꾀자자한 애가 네. 달라지. 꾀지지 했던 애가 멀끔해졌어. 사랑과 전쟁 보세요. 야, 동창회가 제일 무서운 이 거야. 시골 아이였는데 그럼 수트를 입고 와. 평소와 다른 스타일. 요때 이성으로 보인다. 2위. 우리 3273님은 아직은 그 결혼 생활 하지 않으신 걸로. 자 이제 여기서 두 분이 베스트 문자 한 분씩을 이제 뽑아주시면 제가 상품을 또 드릴 텐데요. 네. 어떤 분을 꼽으시게 난 될까요? 바로 잡았어요. 바로. 경진 씨. 1144번님 아까 나는 괜찮은데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니 그럼 안 돼. 1244님. 그러니까 이게 참 보여주네요. 나에 대한 믿음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 약간 좀 불안한 우리 그렇죠. 모두의 심리가 반영됐어요. 찬희 씨는요? 아우 저는 9669님 힘들게 보내주셨는데 네. 맞는 말이에요. 예. 엄청 길게 쓰시고. 엄청 길게 쓰셨는데 맞아요. 정말 하나하나 맞는 말이셨어요. 배우자가 네.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않는 거. 게 맞는 거죠. 그걸 맞아. 배려하는 게 또 친구고. 맞네.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관계를 떠나서 일단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한다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 정성을 쏟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배려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제가 간단히 우스개로 했지만 나는 괜찮은데 니는 안 된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척하는 거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럼요. 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긴. 뭘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대부분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일 거야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그럼요. 아닐 수밖에 없.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오,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해주셨어요 오늘. 좋아요. 그럼 뭐 마지막까지 못 해주길 바랬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걸 왜 나한테 시켜? 한번 해보세요. 일본- 뭐가 나올 것 아, 같아서. 자기가 뭐 준비했네. 아니야 나 준비 안 했어. 아니야. 1분이 남아가지고. 나 준비하는 여자 아니야. 일본 남았어요. 그럼 내로남불. 내로남불. 오늘의 주제는 내로남불이다. 맞아. 네. 친구들. 이거 짐치려고. 그럼 준비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계속 안 했었잖아. 아니 방금 제가 깔았어요. 나 짜여진 거 싫어하는데. 자 아무튼 그 선이라는 게 참 어렵네. 일정 선은 넘지 않는 게 친구라고 하지만 그 선을 누가 정하느냐. 와, 얘기할수록 또 어렵네요. 어렵다. 진짜. 이게 뭐든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결론. 타인이 그런 선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없다. 우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되 선은 지키자. 끝까지 선이래. 선은 지키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욕하는 것 같아.